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60대 남성이 과거에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납치해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주거 침입하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유튜버 웅이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사건 반장에 제보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중학생 제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30대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사는 제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후다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 부산 또래 살인 범인 정유정.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지금 부산구치소에 나란히 수감 중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부산구치소 이 수용자 6월 식단표가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지금이 화요일 저녁이니까 이모 그리고 정유정 새송이 버섯국, 매운 지나갔네. 두부찌개, 채소 겉절이. 지금 시간이 6시 반이니까 그거 지금 먹었겠네요, 맛있게. 예. 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그런 말 했었죠. 이 법정에서 봤더니 얼마나 잘 먹고 지냈는지 이 죄수복 단추가 그냥 터질 지경이었다고. 이 관련 기사에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더라고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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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람 보려고 애들 저녁 일찍 먹여요 하신 정리짱님, TV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유튜브 보는데 채팅창 보니까 더 재밌어요 하신 앨리스님, 맞습니다. 사반을 더욱 입체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거죠. 자, 100일 된 손주 돌보시러 인천에서 캐나다 밀튼까지 와주신 장모님, 김금연 여사님 사랑합니다 하신 텐코님, 저 미국 삽니다. 한국에서 범죄자 신상 공개가 불법이면 제가 여기서 할게요. 저한테 사진 다 보내주세요 하신 성셰너님. 자, 페루의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가 있는 언니 임소라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하신 임현신님. 어제 별별 상담소 산후 우울증 아내의 사연 저랑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복했습니다. 병원 가시면 금방 해결돼요 하신 신지윤님. 중국 심천의 이재윤님, 한인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흉기 들고 경찰 불러!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택가에서 우통을 벗은 남성이 저렇게 흉기를 들고 팔을 휙휙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해. 자, 출동한 경찰들을 그 흉기로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야, 진정하고 말로 하자, 내려놔. 자, 그 순간 뒤에서 팍! 공격하고요. 뒤에서 팍 흉기를 떨어뜨리고 테이저건을 바로 발사합니다.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쓰러졌어. 자, 고맙게도 우통을 벗고 있어서 테이저건 전기침 잘 들어갔겠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찰관 여러분, 위험합니다. 3단봉 쓰지 마시고 테이저건 쏘세요. 여러분들 몸은 소중합니다. 네, 지난 17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모로코 출신 불법 체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는데요. 경찰 2명이 외국인이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더니 한 외국인이 양손에 흉기와 양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찮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지원 요청을 했고요. 인근 파출소 경찰 6명이 추가로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6명이 외국인이랑 보면서 대치하는 사이에 2명이 몰래 그 뒤로 가서 외국인 손을 내리쳤고요. 다른 한 명이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체포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다행히도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남성이 일부러 경찰에 붙잡히고 싶어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무슨 소리죠? 네, 일단 저 남성은 하나만 알고 둘은 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 남성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모로코의 형이 사망해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싶어서 이웃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 부탁한 뒤에 범행을 한 거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경찰은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해서 지금 조사 중인데 추방은요 처벌 다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지면 그냥 안녕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다 처벌을 받고 가는 거니까 바로 출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네요. 아이고 이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 보죠. 이쑤시개만 챙겨서 총총총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식당에 자리 잡고 앉은 남녀 3명 주목해 주세요. 자, 주문한 식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꼭 삶아뒀다. 자, 식사를 마친 여성이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쉥 하고 나갑니다. 자, 남성 2명도 일어나더니 어기적 그냥 휴대전화 보면서 계산대로 오는데 자, 계산대로 오는데 계산할까요? 일단 일행 먼저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손이 어디로 가냐? 이쑤시개 들고 이쑤시개 집어 들더니 계산 안 해? 계산 안 해? 이만 쑤시고 갑니다. 진짜 먹튀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보고 그 와중에 이쑤시개 챙기면서 쩝쩝하고 있으니 얼마나 진짜 화가 나셨겠습니까? 저 사건 같은 경우는 14일 오후 2시에 경기 부천 그 중동 한 음식점에서 남녀 3명이 3만 원어치 먹고 나간 건데요. 이쑤시개만이 아니라 이쑤시개까지 챙겨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 중 여자 1명은 식사 끝나고 이제 바로 나갔고요. 남자 2명이 카운터 앞에서 어슬렁거리니까 그러다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쑤시개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 피해 업주분 같은 경우는 뒤늦게 돈을 안 내고 갔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보게 되면 조금 나이도 먹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나갔나 싶어서 글쎄 며칠을 기다리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연세가 72살이신데 지금 이제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사실 종업원들을 두게 되면은 이 장사가 이제 수지가 안 맞죠. 그래서 예. 두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세상에. 저렇게 힘든 시기에 저 사람들은 3만 원이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종일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저게 계속되면요, 뭐 물론 키오스크 같은 거 설치를 갖다 하실 그 사항도 안 되기 때문에 먹튀 신상 공개 운동도 전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사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량 통행이 한적한 새벽입니다. 갑자기 오른쪽 주먹! 와, 이게 뭐 신호등의 가로수 박살! 자, 아이고, 야, 이게 뿌연 먼지와 부서진 신호등 차량 파편 그야말로 그냥 아수라장이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택시였다는데 말이죠. 자, 양 변호사님, 기사님 설마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생명에는 일단 지장은 없습니다. 아이고야. 저게 지난 18일 서울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보신 것처럼 오전 5시였어요. 택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붕 떴죠. 하늘을 날다시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가로수 도로 표지판까지 받고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상황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 생명에 지장이 없고요. 그 대신에 팔이라든가 허리 이런 그 골절은 굉장히 많이 입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진짜 다행인 게 또 보행자가 없어서 인명피해도 일단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긴 한데 기사님이 37년 경력의 택시기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전기차인데 지금 이게 이제 급가속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자, 차가 공중으로 붕 뜰 정도였고 뭐가 됐든 이제 목숨은 건지셨다니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과속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요. 지금 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진짜 날아가는 정도의 느낌인데 전 제 눈에는 뒤에 좀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빨간불이. 네, 예.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택시 기사분의 얘기로는 일단은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어떻게든 인명 피해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신호등 방향으로 내가 운전대를 튼 거고 거기서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운전대를 틀어서 그쪽으로 부딪히게 된 거다라고 사고 상황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리고, 베테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저런 사고가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음주 검사를 합니다. 음주 검사했는데 당연히 술은 안 마신 상태였고요. 일단 차량의 사고 처리 장치를 이제 국과수에서 보내서 이 사고 원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지금 경찰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 눈으로 봐서는 급발진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증명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가게문 앞에서 훌러덩.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식사 시간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인간 말이죠. 꼭 잡혔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바지를 이렇게 움켜잡고 가게 뒤편으로 걸어. 이 앞쭈그려 앉더니 제가 가는가 싶더니 또 와서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는 죄송합니다. 더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짓거리를 저렇게 하고 갔습니다. 저를 요즘 같은 날 제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니 저게 서울 서초원에 있는 식당 앞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불러 걷어내야 돼요. 예, 지난 17일 오전 9시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저기가 사실 아주 인적이 드물거나 밤 깊은 시각 뭐 이런 때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 영상은 그만 보여주시죠. 근데 저걸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안 드려도 죄송스럽지만 왜 이거 보여드렸어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볼일 보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볼일 보고 쓰레받기로 또 이걸 뭐 일만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저게 식당 주방 앞이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쩜 그러니까 좋아. 운영하시려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 돼 있고 CCTV 확인해 보니까 저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또 전단지 2개를 CCTV 캡처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전단지 2장을 붙여놨는데 한 장을 누군가 떼갔대요. 그게 범인이다. 글쎄,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하시는 지금 표정으로 지금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의 심정일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참. 자, 공포의 주차 타워. 자, 숨죽이게 되는 이 아찔한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차 타워 앞으로 다가가는 차량입니다. 잠시 후에 차 문이 열릴 텐데요. 저 주차 타워.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기울어져? 왜 기울어져? 저기 낭떠러지야. 안 돼. 지금 차가 걸렸어요. 덜렁덜렁. 자판이 없어. 아이고야, 이거 완전 영화에서나 보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자, 차주. 차주 지금 문 열고 나오셨어요. 아유, 급히 내렸어. 야, 이 기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이거 얼마나 진짜 위기일발, 이거 얼마나 무서우셨을 거야, 이거. 네, 이게 지난 16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한 오피스텔의 주차 타워인데 주민이 차를 대려다가 저렇게 사고를 당할 뻔한 겁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자동문이 열린 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차 타워 안에 이 판이 없었고요. 밑이 말 그대로 낭떠러지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차주가 나와서 보니까요. 출차, 입차할 때 누르는 화면판에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A4 크기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관리소장이 출근하는 날도 아니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점검 중인 주차타워의 문은 왜 열렸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문 앞에만 가까이 가면은 그냥 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차주는 아무래도 문이 열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던 거죠. 아마 업체에서 이 시스템 설치한 걸 깜빡하고 그냥 점검 중 표시만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고깔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다가 고깔 같은 거 이렇게 딱 채워놨어요. 자, 일단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통 백 변호사님,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렇게 딱 걸렸을 때 본인한테 뭐 새 한 마리가 딱 앉으면서 뭐 보통 그렇잖아요. 저 굉장히 아찔한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주차 타워를 관리하는 그 업체의 대응이 정말 좀 제가 들어도 좀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쨌거나 점검 중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저희가 50만 원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더 필요하시면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문이 아까 이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서 버튼을 조작해서 문이 열리는데 그 버튼에다 해놨다면은 좀 사실 주차 타고 관리업체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분명히 저렇게 차가 앞으로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보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걸 대비를 하려면 거기다가만 점검 중이라고 이 터치 패널만 아니라 전면에다 해놓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 꽃갈 같은 것들이라도 해놔서 일단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놔야 기본적인 그런 어찌 보면 조치인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이분은 사실 뭐 저는 고소공포 측에서 제 보기만 해도 좀 힘든데 예. 극단적인 뭐 거의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 상황이었는데 당연하죠. 우리 딸랑 합의금 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이상은 법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에 분통이 터진다. 이런 입장이십니다. 아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생수병에 입대는 남편 감이 따고 옵니다. 네, 생수병에 입대고 물 마시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이들은 신혼부부인데 얼마 전에 새벽에 아내가 나와서 물 좀 마시려고 딱 했는데요. 생수병 입구에서 이상한 마늘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입구에 고춧가루까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일단 자러 들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한테 혹시 생수병에 입대고 물 마셨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그러면 더럽다. 입구에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묻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다른 거 뜯어 마시면 되지 왜 사람 무안을 주냐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요. 이번엔 남편이 양치를 하고 나오더니 또 1.5리터 생수병을 그대로 입을 대고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가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러냐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네가 더럽다고 해서 이 닦고 먹는 거 아니냐. 물 마시고 컵 씻는 것도 일인데 가족끼리 뭘 그러냐 라면서 오히려 아내에게 이상한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내는 본인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와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우리 식구야. 식구가 너 한자로 무슨 뜻인 줄 알아?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야. 내 입이 네 입이고 네 입이 내 입이야. 그런 걸로 신랑이 이렇게 무안을 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니? 아니 그렇게 더러우면 나랑 뽀뽀는 어떡해? 아이고 별꼴이야 진짜. 동그라미. 역시 성문 오빠. 대단.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내예요.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왜 이렇게 생긴 대로 놀아? 누가 들으면 오빠랑 나랑 뽀뽀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입속에 세균이 얼마나 드글드글한지 아니? 종류만 무려 400종이야. 컵으로 마시기 귀찮으면 입 대지 말고 마시란 말이야. X. 단호하시네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식구가 밥을 나눠 먹는 사이지 세균을 나눠 마시는 사이는 아니죠. 그리고요. 아마 저 남편은 제 추측입니다만 자취 생활을 혼자 오래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더라도요. 그렇다고 합니다. 생수병을 일단 따게 되면 그때부터 오염이 시작돼서 자기 혼자 마시더라도 설령 자기가 한번 마시고 나서 내려놓잖아요. 그때부터 세균 배양이 시작돼서 100배, 10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세균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습관을 그냥 고치세요. 예, 저거는 본인을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교수님. 저는 생수병에 입대고 먹는 남편입니다. 제가. 진짜요? 예. 근데 1.5리터짜리는 입대고 안 먹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집에서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저희는 그걸 사거든요. 따로 드시는 거죠? 따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마늘, 고춧가루 얘기 나와서 지금 이제 그 남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 마시고 컵 씻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는데 물 마시고 컵을 씻어야죠. 그건 일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본인이 그 어떤 버릇을 갖다가 고치기 힘들면 작은 거를 좀 사세요. 작은 거 사서 혼자서. 근데 사실은 생수병을 갖다가 입을 안 대고 마시면은 잘못하면 살에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 대고 먹긴 먹는데 작은 거로 먹어요. 그걸 갖다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그것도 거죠. 방법이네요. 예.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일단 뭐 양재열 변호사 너무 깔끔을 떠시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래요. 다시 한번. 너무 깔끔 떠시는 것 누가? 같다. 양재열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저기 박테리아 검사 한번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또 자꾸 박테리아 뭐 이런 가족들하고 이렇게 상막하게 그런 건 좀 상막이 아니라 건강 상식이에요. 일단 저희는 상식 없는 남자. 저희는 그냥 생수를 따서 그냥 먹습니다. 진짜? 그냥 먹고요. 근데 물론 뭐 이게 뭐
이빨도 안 닦고 막 이렇게 먹진 않고. 아 그냥 입 대고 드세요? 그냥 먹고 저도 이렇게 생수 남은 거 있으면 와이프가 먹던 거 있으면 제가 먹고 약도 먹고 막 그래요. 아 그럼 사모님도 우리 백 변호사님이 이렇게 모르면 또 먹겠죠 서로. 아, 진짜? 저희는 그냥 그런 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게으른 부부 같네. 아, 이제 아니에요, 봤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서령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둘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극단적으로 무슨 뭐 마늘 냄새, 고춧가루 낀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그러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재열 변호사가 너무 이제 본인이 깔끔을 떠는 게 별로 이렇게 썩 뭐. 깔끔 떠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절대. 방금 정말 우리 상식이에요, 상식. 백 변호사님은 집에서인데요, 뭐. 왜 이게 X인지는 설명하시는 하기보다는 그냥 뭐 저희는 그런다. 양재열 변호사님 네, 그리고 저희 약간 비판한 저격할 거에 게 더. 없네. 그 본인이 따는 생수도요. 자기가 생수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한 지 오래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딴 것도 입을 대고 마시면 2번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바로 오염돼요. 좋습니다. 예. 참고로 두 분은 이제 대학교 선후배 시간이시고. 자, 우리 기자. 네, 일단 봄의 가자님 이름표 붙여놓고 각자 드세요 하셨고요. 고미숙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위상하는 내용이 많은가요 하셨습니다. 김광호님 저는 컵을 계속 꺼내 쓴다고 아내에게 매일 잔소리 듣고 삽니다 하셨고요. 바다새님 페트병 많이 사용하면 안 좋아요. 탄소 중립 참여해야죠. 정수기 쓰시거나 끓여 드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가수로 활동 중이시라는 예지원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이 탐스럽게 익은 수박 한 통을 사셨답니다. 이거를 가로로 자를까 세로로 자를까 고민하시다가 에이 그냥 세로로 그냥 뜩 잘랐는데 그만 화들짝 놀라셨다는 거죠. 바로 두꺼비 한 마리가 뾰로롱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렇게. 깜짝아. 아 이게 두꺼비. 저렇게 보니까 두꺼비. 그 소주 그거랑 좀 닮은 맞네 진짜.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무튼 참 요상한 수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종근당 건강물은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물.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서울 강남에서 60대 남성이 과거에 교제하던 50대 여성을 납치해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저녁 6시쯤에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집에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집에 이렇게 들어간 뒤에 흉기로 협박을 해서 8시간가량 감금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은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저는 처음에 헤어진 전 연인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뭐 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 60대였어요. 네, 그리고 여성도 50대였고요.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지난 3월에 이미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남성이 폭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보호 조치를 신청을 해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돼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경찰이 그때마다 출동해서 CCTV를 확인하고 있던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 이 집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와서 때린다고 그렇게 피해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접근 금지 명령 저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백약이 무효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근 금지 명령과 연관해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잠정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이제 긴급 응급 조치를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유치장 구금 등의 어떤 방법 이외에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거 뭐 전자발찌를 갖다 채워서 사실 이 스마트워치를 갖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접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채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얘기를 할 정도로 대상과 방법 그리고 어떤 그 조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이 네.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저런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냥 감금한 걸로 그치진 않았겠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폭행으로 조사받으면서 일단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모든 걸 위반하고 창문으로 침입해서 또 거기서 감금을 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납치까지 합니다. 새벽에 1시에 한 40분쯤에 이 피해 여성을 지금 사파에 나온 것처럼 차량에 태워서 흉기로 위협해 가면서 용인의 한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등 납치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자, 서초구의 그 집에서 경기 용인까지 40km를 차로 저렇게 납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피해자는 탈출을 했어요. 네, 이 납치당한 피해자는요, 차량에 감금돼 있다가 새벽 2시쯤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지난 3월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서 스마트워치까지 받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걸 수령한 경찰은 긴급 출동 단계인 코드 재료를 발령해서 수색에 나섭니다. 이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의 위치가 용인의 한 휴게소 인근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1시간 만에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휴게소 인근에서 경찰차를 발견하자마자 이 피해자는 살려주세요 하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을 향해서. 구조됐죠? 남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찰이 차 안을, 그 렌트카 안을 수색을 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기 충격기가 나왔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네, 차 안에 전기 충격기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밧줄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남성이고 완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쉽게 제압을 해서 차에 태웠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기와 밧줄을 가지고 있었다? 저걸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했던가요? 물론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아마 확인할 겁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 쓰려고 했으면 그것 자체가 예비죄로 별도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천만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자,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자 탓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지난 3월에 특수폭행으로 신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보복범죄죠. 전형적인 보복범죄고, 그래서 일단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로까지 적용이 돼서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별 이변이 없는 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채팅창에서. 이거 저자가 저 60대 남성이 이번 사건도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집에서 그 짓을 정말 끔찍한 짓을 벌이고 상황이 종료됐더라면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뭘 줬어도 피해자한테 이미 상황은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줄 게 아니라 가해자한테 이걸 채워놔서 그 동선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나왔지만 전기 충격기와 밧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상황 전개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불행한 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인데요. 인생의 불행 중에서 두 사람이 좋아하다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상황이 가장 불행인데, 그래도 분명한 하나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언컨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식품의 어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특히 남녀 간에도 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서로가 미련을 갖다 버리는 것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런 문제가 60 또는 50이 돼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예의 바른 청년 이미지로 먹방을 선보이며 1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인기 유튜버 웅이.
지난해 12월 열쇠공을 불러 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하더니 2달 뒤에는 피를 보일 만큼 폭행을 휘둘러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죠. 그 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유튜버 웅이는 이에 대해 반박 입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너무 터무니없는 경찰의 연락에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명 영상을 본 전 여자친구 측이 사건 반장을 통해 재반박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자, 뭐 120만 구독자를 한때 가졌던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아니,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걸 보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현실 남녀의 교제 폭력 사건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차례 한번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한 2개월 전인가요? 네, 크리에이터 웅이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아프리카 TV랑 유튜브에서 먹방 콘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른들에게 굉장히 좀 살갑게 다가가는 그런 예의 바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섰었는데 현재는 20만 명 이상이 구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 유튜버 웅이가 전 여자친구 집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열쇠공까지 불러서 무단 침입을 하거나 그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또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유튜버 웅이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세수한 뒤에 문을 열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많은 팬들의 비난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먹방 유튜버입니다. 먹는 거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그 소규모 노포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먹방 그런 걸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막 되게 잘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르신들한테 아주 막 사랑받고 이렇게 되게 효자, 뭐 효손 막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에는 무단 침입 그리고 2월에는 폭행. 이 두 가지 혐의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도 인정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개월 전에 이 방송을 전해드렸던 동안에 2개월 동안 쭉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가 며칠 전에 직접 자기 채널에 해명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무릎을 꿇며 슬픈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제가 잠옷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였기 때문에 잠옷에 제 혈흔이 묻었고 기사 보도에 나왔던 혈흔이 전 여자친구 혈흔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전 여자친구를 사랑했지만 거짓 신고를 반복하는 여자친구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지난 14일에 저 웅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이제 지금 해명 저 내용을 저희 본인 얼굴을 드러내면서 좀 얘기를 한 건데 얘기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본인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뭐 사실 동거하다가 이별하게 됐는데 본인 짐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열쇠 수리공 불러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한 거고. 하지만 두 번째, 죄송하다. 폭행 관련해서는 주거 침입은 했지만 폭행은 절대 없었다. 그리고 데이트 폭행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신청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한다. 근데 벌금형이 아까 선고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을 때 본인이 이의가 없으면 벌금 내면 그냥 끝입니다. 뭘 다시 재판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이유가 또 다른 남성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자친구가 본인한테 합의금으로 2억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마치 전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별했고 오히려 이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나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합의금이 2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렇게 시달렸다.
자, 정리하면요. 본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옷을 잡았을 뿐 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해명을 보다 못한 전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분이 저한테 제 개인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반박을 하고 싶다고.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릎은 내가 꿇었다. 아, 교수님. 네, 이 전 여자친구에 의하면 지난 그 2월 달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여자친구가 PT를 받는데 그 어떤 그 남성으로부터 PT 받는 것과 연관해서 좀 다툼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유튜브 웅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뭐 시간을 내 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그 근처에 이 그 전 여자친구를 갖다가 대기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있게 하거나 또는 집에 있게 하거나. 그래서 이 여자친구 측이 나도 내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게 종속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웅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내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네가 시간을 갖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바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웅이가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자신이 무릎이 꿇린 채로 끌려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여자친구의 옷에 그 뭐 혈흔이 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웅이라고 하는 측은 이 폭행으로 인해서 피가 묻은 게 아니라 TV 쪽에 뭔가 걸려서 자기 손이 베어져서 그 피가 묻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지만 이 여자친구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혈흔이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은 폭행을 당해서 입술 그리고 찢어지고 코피도 터져서 거기 출동했던 그 경찰이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사실 여부를 얘기해 줄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자, 아까 분명히 이제 뭐 폭행은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 여자친구가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웅이라는 저 사람이 폭행을 인정한 대목이 들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가 아무리 이성을 잃었어도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잖아. 오늘 멱살잡이로 바닥 끌려다니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좀 오글거리면 오글거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이별 여행 서로 머리 식힐 경우 서로.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려서 미안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이 뭐라고 쟤네들 싸운 거를 우리가 방송에서 봐야 되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폭력 사건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고 좀 한번 봐주세요. 예. 결국 말이죠. 지금 이 다음에 들으실 게 또 결정적인데요. 전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만남을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난 더 이상 너 만나기 싫다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급기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더 들어보시죠. 그럼 어딘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말해야 되는데? 네가 안 볼 것 같아서? 자신 있어? 연락 좀 하지 마. 나 강남 쓰레기 만들어줄게. 양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시청자분들은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요즘에는 유튜버 100만 정도 되면 연예인이나 마찬가지로 되고 이게 공적인 또 논란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두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계기로 관련해서 집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한 거 아까 이제 백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이 웅이 측은 내가 동거를 했기 때문에 내 집 가지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동거를 한 게 아니고 집에 물건이 있다 봐야 운동복, 신발 정도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결별의 이유도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그 웅이 측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결별했다라고 하고요. 여자친구는 전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웅이가 바람을 피웠다. 그게 결별의 이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합의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합의금도 이게 뭐 웅이 측에서는 여자친구가 2억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고 폭행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웅이 측의 변호사가 8천만 원을 나한테 제시한 적은 있다라고 해서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기로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저 나름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개월 전에 저희가 이걸 방송했을 때 그 뒤로 2개월 동안 입 꼭 닫고 있다가 며칠 전에 자기 채널에다가 해명, 아까 보신 그걸 올렸단 말이죠. 이 사람 아마 이렇게 좀 잔잔해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이게 좀 잊을만 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먹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맛있어요. 뭐 이게 저는 진짜 너무 보기가 싫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측도 좀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문제로 헤어졌지만 어쨌든 좋은 감정으로 만났고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다시 만났던 건데 결국 폭행이 지속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웅이 측이 유튜브 통해서 해명 올리기 직전까지도 이 전 여자친구 본인에게 자니?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떠봤을 뿐더러 결국 고소 취하하고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했던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결국 그 노력이 좌절되니까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본인,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이른바 꽃뱀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인의 생각을 전해왔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구독자가 98만입니다. 예, 98만. 제가 아까 들어가 보니까. 자, 그런데 거기 댓글들이 뭐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녹취록까지 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98만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미디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 많은 분들이 믿었는데 속았다. 순진한 모습에 정말 억울하겠거니 했었는데 알고 보니 소름 끼친다라고 하고 그동안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응원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 믿을 사람 없구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중학생 제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30대 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사는 제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며칠 전에 말이죠.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이 40대 한 교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정말 높은 얘기들이 교권 추락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런 사건 전해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번엔 전북 장수군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임용 7년 차인 30대 교사가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역사탐방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2학년생 8명 그리고 3학년생 12명 이렇게 총 20명인데요. 학교 측은 일부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고 나서 지난 14일부터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학대와 성희롱 정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인권센터, 경찰 또 장수군청에도 아동학대 피해와 성폭력 신고가 동시에 접수가 됐고요. 현재 이 교사는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와 성희롱 혐의로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무면허 운전을 시켰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자들한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조차 막 황당하다, 너무 황당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면허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일단 뭐 역사 탐방 교육 시킨다고 다른 도시로 가서 혼잡한 시간대에 무면허 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밟아 시속 100km가 넘게 운전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100km?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저는 운전 안 할래요. 뭐 이렇게 거부하는 학생이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네, 그러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연습장 주차장에서 연습을 시키면서 무면허 운전을 강요했다고 하고요. 뭐 너무 여러 가지라 제가 막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또 여교사하고 또래 여학생하고 둘을 딱 이제 어떤 교사하고 어떤 여학생하고 누가 더 낫냐 이상형 월드컵 예능 프로에서 보통 하는 그런 그리고 이것도 황당한데 아이들 승용차 창문으로 탑승하게 하고 이제 탑승이 사실 창문으로 탑승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상체가 들어오면 하체가 남잖아요. 그때 급출발을 하기도 했었고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킥보드 탑승, 저것도 면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전모드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 킥보드를 타게 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거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해서 아이들 부상까지 입겠다.
이게 지금 아이들에 대한 피해 사실입니다. 교수님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할 얘기가 없죠. 예.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야, 이거 뭐지? 이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선생의 강압에 의해서 아이들이 심지어는 운전대를 잡고요. 차량이 혼잡한 도로를 최고 속도 100km 속도로 질주를 해서 아이가 지금도 공포감에 떨면서 자동차만 봐도 벌벌 떠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 교사가 지금 학부모님들 제가 이 현장 교육 시키겠습니다라고 해서 믿고 보냈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와, 이 전북 장수 지역의 중학생 이 친구들 정말 되게 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근데 그런 순한 친구들이라고 뭐 장담 못하죠. 요즘 뭐 도시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민한 나이인 거는 맞죠. 근데 그런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 누구 있잖아. 혹시 니네들 그 선생님 생각하면서 어떤 좀 성적인 어떤 행동 같은 거 한 적 없어? 이런 얘기를 꺼내고요. 니네 뭐 몸이 뭐 다 큰 아이들인데 뭐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나는 이 정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에어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면 먼지 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뭐 얼굴, 가슴 이런 데다 쏘고 바지 속에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 기자 또 있죠. 네, 앞서 백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달리는 승용차 뒷창문으로 이렇게 승차하도록 한 뒤에 갑자기 급출발을 해서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군산시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안전모도 없이 이 무면허로 킥보드 타도록 하고 또 파쿠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신체 능력만으로 이렇게 어떤 주위의 지형 지물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시킨답시고 폐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은 차를 타고 달리면서 학생들한테는 더운 날씨에 뛰어오라고 시키기도 했고요. 승용차 뒷자리에서 윗옷 벗은 채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라고 시키기도 하고 또 야구장에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시속 90km로 날아오는 공 3번 맞기 뭐 이런 게임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사건 이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뭐지 싶어요. 지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억을 왜 저렇게 쌓아요? 아유, 제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웃음이 계속 나오네요. 웃고 계셨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당연히 도대체 왜 그랬냐 그럼 해명을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도시 쪽에 있다가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아이들하고 추억 쌓기 일하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 추억 쌓기를 하려고 애들 100km로 무면허로 운전시키고 2층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 야구 거기서 이렇게 90km 날아오는 거 지는 사람이 3번 맞게 하고 아이 상체만 들어와 있는데 급출발시켜서 깜짝 놀래키고 무슨 공포 체험 학습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추억, 무슨 본인한테는 추억이 쌓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한테는 트라우마만 쌓일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뭐 이런 지방 뭐 이런 데서 사제간에 정을 쌓는 무슨 가재 잡고 이런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걸 해야지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 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입단속 같은 거. 네,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 외부 발설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이런 행위를 눈치채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교사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학생들 휴대전화를 모두 걷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못하고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업에 관심이 높아서 예뻐하는 학생들만 특별히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가는 거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해당 교사의 출근이 현재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현재 자신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피해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북교육청은 뭐라고 하나요? 이거 지금 일단 직위해제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직위해제라는 건 아시겠지만 교사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일단 선생님이 하고 있지 마세요라는 것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저거는 내용들이 범죄로 봐야 될 만한 것들이 특히 아동학대에는 거의 명백해 보이거든요. 저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상해라든가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도 성적 수치심을 준 것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직위해제는
그냥 이거를 더 깊이 알아보는 동안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비 조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교수님 나오시는 날은 저희가 참 본의 아니게 이런 교육자들의 어떤 비행과 관련된 뉴스를 꼭 전해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적어도 학교 선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인성을 가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아주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정컨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학대라든가 어떤 뭔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저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가학성이라든가 이런 거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본인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에게 야 이거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봐서 본인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걸 갖다 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까 이분 뭐 이렇게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학교 선생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면 뭔가 필요한 행정 조치를 갖다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가죠. 북한산 북쪽 끝 550여 미터 높이의 아름다운 사패산. 휴양 온 가족들도 등산객도 많이 찾는 이곳에서 2016년 6월의 이른 아침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돗자리 위에서 신발까지 신은 채 엎드린 모습이었지만 하의와 웃옷 약간이 벗겨진 상태. 혼자 음식을 사들고 산을 찾은 이 여성은 인적 드문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담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사패산 등산로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 초보들도 걷기 좋은 곳이다 해서 등산 입문하시는 분들이 한테 좀 유명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2016년 그 사패산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이날이 2016년 6월 8일이었는데요. 아침에 의정부 사패산 8부 능선에 호암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등산객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피해자는 55살 여성이었는데 바위 위에 펼쳐둔 돗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옷 약간과 하의가 살짝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막걸리, 과자, 김치 이런 먹다 남은 음식이 주변에서 발견이 됐고요. 온몸에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 졸라 살해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전날 점심때쯤에 의정부역 인근 마트에서 음식을 사들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숨진 곳이 등산로 입구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인적이 다소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에야 발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런 단서들이 좀 없었나요? 일단은 지금 이 피해 여성의 상태를 보고 성범죄 목적이 아니었나 일단 의심을 하면서도 일단 피해자 지갑에서 15,000원 현금하고 신용카드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금품 목적의 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그 가운데 시신 주변에서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가 발견이 되면서 일단 용의자를 검거를 만약에 나중에 한다면 비교해서 대조해볼 만한 DNA 같은 걸 대조해볼 만한 것들은 일단 확보를 한 상황이었는데 뭐 피해자 몸에서 또 일단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자국도 발견이 됐거든요. 예. 문제는 이 정도 발견이 됐으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CCTV만 있으면 끝이겠네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예. 문제는 저 산속에 CCTV가 없어서 일단은 등산로 주변의 CCTV 같은 것들을 전부 확인하면서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물 특정이 좀처럼 안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CCTV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시신 발견이 된 지 3일 만인 그 6월 10일 날 밤 10시 55분에 이 의정부 경찰서 수사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전화를 건 한 남성이 약간 그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제가 사패 살인 사건의
진범입니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만약에 그것을 어떤 그 막내 형사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받았었으면 에이 장난 전화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났을 텐데 예, 예. 정말 다행스럽게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수십 년 동안 이 그 사건 현장에서 뼈가 굵었던 그 의정부 경찰서 강력 4팀장이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았을 때 야 이거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범인의 자수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자기를 갖다 소개하기를 뭐 46세 뭐 정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있는 위치는 강원도 원주 시내에 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 베테랑 형사의 촉. 자, 양 변호사님, 그럼 강원도 원주시로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기 위해서 강력 형사 5명으로 팀을 꾸려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경찰서잖아요. 예. 아무리 밤 시간이라도 1시간 반 정도까지는 걸릴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고 자수를 했다고 칠지라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잠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살인범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형사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전화를 놓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를 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을 때 역시 이제 정 씨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계속 어르고 달래면서 전화를 하면서 자 결국 잡혔습니다. 범인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어떻게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고르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반항해서 죽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하신 건가요? 뭐 하는 자입니까? 네, 정 씨인데요.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상해, 폭행, 교통범죄 이런 전과들이 있었는데 강력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직전까지 일을 하고 180만 원 정도를 벌고 나서 범행 2달쯤 전이죠. 4월에 의정부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방 등에서 2달간 기거를 해왔는데 당시 정 씨가 만화방에서 하루에 쓴 돈이 14,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 정 씨 수중에 남은 돈도 딱 1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 가니까 만화방 을 일단 나와서 술을 마시고 막막한 마음에 산에 올랐다가 혼자 등산 온 피해자를 보게 됐던 건데요. 의정부에 딱히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패산도 그날 처음 가본 곳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처음 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씨 진술에 의하면 이 사패산에 올라서 본인이 소주 한 병을 갖다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이제 깨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바로 아까 그 피해자가 이렇게 그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 그 진술에 의하면 뒤로 가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갖다가 가격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피해자의 옷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뒤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갖다 가격을 했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 뭐 그거는 뭐 본인 얘기니까 제가 봤을 땐 거짓말이고요. 그래 왜 그러냐? 압박 강도라든가 목을 조른 시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범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튼 뭐 이런 잡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왜 갑자기 경찰에 전화해서 내가 그놈이요 하고 자수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날 당일은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 로비에서 잠을 자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양주를 거쳐 태릉으로 갔다가 태릉에서 지하철 타고 마석으로 가서 마석에서는 이 건설 현장에 가서 하루 일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9만 원 가량을 마련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또 춘천으로 옮겨가요. 춘천에서 또 하룻밤 자고 그리고 또 원주로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딘가 잡히기 위해서 불안감이 시달리면서 도망을 다녔던 셈인데 근데 뉴스를 휴대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다고 하니까 뉴스를 또 점검을 했던 모양이죠. 시신이 발견됐고 DNA도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는 못하고 그냥 바로 또 자수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시신의 그 옷이 약간 벗겨져 있었잖아요. 이게 도대체 범행의 목적이 뭐였답니까? 일단은 아까 범행 현장에서 어떤 남성의 채모로 보이는 채모가 좀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 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정 씨가 초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의 하의를 반쯤 벗겼던 것은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절을 시키고 도망갈 때 옷을 입지 않으면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벗긴 것이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 경찰도 초기에 이런 브리핑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정 씨가 성폭행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결국 이 정 씨는 피해자의 돈도 뺐고 성폭행도 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 사패산 사건이 있기 한 열흘 전쯤에 서울 수락산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학봉 범인 이름이 김학봉인데, 자, 우리는 김학봉이 이 수락산에서 한 짓을 알고 있어요. 왜? 신상이 공개가 됐으니까. 자, 그런데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김학봉 얼굴이 나가고 있습니다. 10여일 전에 수락산에서 그 똑같은 짓을 했던. 자, 그런데 이 사패산에서 했던 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열흘 전에 있었던 사건, 그 수락산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자의 얼굴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61살 김학봉이라고 이름도 나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둘 다 생면부지 여성 등산객을 대상으로 삼았고 피의자가 범행 저지른 뒤에 자수한 사실까지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 앞선 수락산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되었고 이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사패산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수락산 사건의 경우에 김학봉은 흉기를 준비해서 굉장히 좀 잔혹하게 살을 냈고 범행 이유에 대한 진술도 좀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강력범죄 저지른 전과도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범행 저질렀다. 이런 부분에서 결이 좀 다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던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후에 사패산의 발길도 끊겼고 당시에 등산로 순찰이 강화되고 이런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정모 사패산 살인 사건의 범인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1심에서 징역 25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판결이 내려졌고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되게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뭔 자기가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돗자리 위에 자기가 팔을 입고 여성이 자기 머리를 베고 있었는데 돗자리가 미끄러서 팔을 빼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 반성도 안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자, 교수님 아까 이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 수락산 김학봉 자수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범행 수법. 신상 공개됐어요. 자, 정모 사패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계속 정말 오늘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오히려 김학봉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병력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정모 25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건 반장에서 맨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상 공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살인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뭐 묻지마 범죄라든가 하는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를 갖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좀 애매한 그런 부분만 심의를 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을 없애자는 거죠. 이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리가 이해를 갖다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보면은 반성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제 거기다 하나 좀 더 더하면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밤이 아니고 대낮에 등산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등산 가셔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대낮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혼자서 다니시지 말고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당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꼭 혼자는 다니시면 결코 안 됩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끊어진 전선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선 끊어먹은 범인인 것 같죠? 침대 위에 있는 새끼 강아지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아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얘 노식이 너 이거 왜 이랬어? 막 약간 혼내고 있나 봐요. 네, 강아지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가전제품 전선을 잘라먹은 겁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귀엽게 앞발을 올려서 애교도 떨어보는데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꽂혀 있죠. 자기도 잘못한 걸 너무나 잘 아는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도 졸린 듯 개슴츠레 뜹니다. 강아지들이 그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혼날 때 저렇게 뜨는데 부탁이니까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귀여움 앞에 장사 없죠. 강아지의 이런 계속된 눈빛과 애교에 결국 보호자는 강아지를 꼭 껴안아주면서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저 멀리서 차선을 옮긴 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옵니다. 갓길로 빠지는가 싶었는데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난간을 들이받고 맙니다. 뭐야? 자, 차는 흙먼지와 자동차 파편들을 도로 여기저기 흩뿌리면서 구르는데요. 이내 한 풀숲 앞에서 뒤집힌 채 멈추는 모습입니다.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죠. 하지만 사고차 운전자는 정말 기적적으로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아, 저기서 탈출을요? 네, 맞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거의 다 부서진 차 안에서 30대 여성이 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부상 정도도 매우 심각했는데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져 현재는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 사고 차량. 아, 제가 이런 거 진짜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는데 국산차, 현대차입니다. 국뽕입니다. 네. 예. 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광고 주세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 한 대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로 들어와야 할 차가 톨게이트 장벽을 저렇게 들이받아 버립니다. 부서진 차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는데요. 차는 충돌과 동시에 빨간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자, 불길은 점점 더 커지고 보시는 것처럼 뿌연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아, 이건 사망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톨게이트 직원들이 나서서 큰 불길에 휩싸인 차를 진압해 보는데요.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안팎으로 시커멓게 전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화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결국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이 대형 사고입니다. 네, 충돌과 함께 불이 난 이 차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외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하는데 당국은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차량 자체 결함이 있었는지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창문 너머로 저렇게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더니 돌연 여성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는 출발해버립니다. 여성에게 불을 붙인 남성은 재밌다는 듯이 박장대소까지 하는데요. 옆에 있던 운전자도 역시 이 모습을 찍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야, 이거 사이코패스네, 이거. 황당하게 그지없는 장면인데 이 남성들은 불을 그냥 붙인 것도 아니고 불이 더 크게, 더 잘 붙게 하려고 가연성 물질까지 뿌리면서 동시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뜬금없는 테러를 당한 이 여성은 황급히 피했지만 머리카락에 불이 붙으면서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뒤따라오던 여성의 머리카락까지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신 나갔네요, 저 인간들 저거. 피해 여성들은 해당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10대였다고 하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던 남성들이 대화 좀 하게 차에 타라 라면서 자신들을 불렀고 별 의심 없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안간 불을 쏘아붙인 겁니다. 두 여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영상 속 두 남성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화상을 입은 두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저 가방 너무 유명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땡 가방이죠. 그런데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늬가 저렇게 뱀허물 벗겨지듯이 훌렁훌렁 벗겨집니다. 가방 주인인 여성이 황당하다는 듯이 쭉쭉 잡아당겨서 이 비닐을 뜯어냅니다. 야, 이거 완전 비암이네, 비암. 네, 그런데 이 문제의 가방 바로 이곳에서 샀다고 하는데 여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我的专柜买的嘛，18000不到，想擦干净，他就用卸妆油，它表面的那个膜给擦坏了，修一下又要花个2、3千块钱。 아니야. 글쎄요, 이 여성은 한국의 한 명품 편집숍에서 이 가방을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명품 백이니까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다뤘는데 가죽에 뭐가 묻어서 클렌징 오일로 싹싹 닦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만 닦인 게 아니라 가방에 있던 모든 무늬가 저렇게 싹 벗겨져 버렸던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결국 여성은 한쪽 면을 싹 벗겨내버렸고요. 가방은 아예 새로운 가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매장에서 산 것이 아니라서 AS도 불가능하고 가방 전체를 수리 맡기면 40~5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서 여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딱 봐도 모조품인데 제대로 당했다. 앞으로 명품백 살 때는 클렌징 오일 들고 가야 하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중 관계가 워낙 살얼음판이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